주택을 취득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거래량이 좀 살아나고 대출 규제가 풀리는 걸 봐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대중들의 생각과 조금 반대되는 거, 그리고 한 템포 좀 빠른 생각을 하면은 그 시점이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사연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부동산 고민 상담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무주택자이신 것 같아요. 무주택자의 현 시점 아파트 매수 문의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나이는 40세입니다. 현재 성동구 전세 거주 중이고요. 2025년 4월 말에 만기입니다. 전세 보증금 포함해서 자산 총액은 약 9억 원이 있고요. 집을 사게 된다면 대출을 약 한 4억 정도 포함을 해서 총 예산을 12억에서 한 13억 원으로 집 매수를 생각 중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은 세전 연 최대 한 1억 3천에서 4천 정도 되고요. 아이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아이 계획이 크게 없습니다. 현재 대출이 없어서 이자 나가는 금액이 없고요. 남편 직장은 강동구 길동에 위치해 있고 주로 지하철로 출퇴근 중이라고 하십니다. 도어투도어로 편도 1시간 내로 주택 취득을 희망하신다 라고 하셨고요. 투자 겸 실거주로 똘똘한 한 채를 희망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질문을 매수 타이밍을 포함을 해가지고 총 한 5가지 정도를 주셨거든요. 각각 뒤에 좀 적어보면서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신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소득이 어느 정도 될 때 무리해서라도 영끌해서 가는 게 맞는 건지, 적당한 수준에서 대출받아 적당한 수준의 집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도저히 판단이 안 서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순자산이 9억이잖아요. 근데 대출을 한 4억 정도 더 받는 게, 현재 소득이 보면은 부부합산으로 1억 3천에서 4천이고 이제 자녀도 없고요. 현재 나가는 대출도 없고 이자도 없는데 4억 대출을 더 받아서 내가 12억 13억짜리 주택을 사는 거는요, 영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뭐가 영끌이냐면, 지금 전세금 포함해가지고 자산 총액 9억 원을 현금으로 그냥 깔고 앉아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리스크가 높고 영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자산들은 일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똘똘한 주택을 사는 거는 현재 예산 안에서는 절대 영끌이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주택을 추천드리고 싶긴 한데, 현재가 지금 보면 무주택자잖아요. 그래서 주택을 매매해 본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1차적으로 큰 무리를 하지 않고 주택을 하나 취득을 한 다음에 거기서 한번 시세 차익을 보면 느끼는 바가 있을 거거든요. 그 시점에 내가 다시 한번 갈아타기를 도전해 보시는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뒤에 좀 내용을 좀 적어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맞벌이 부부시고요. 소득을 보면은 합산으로 한 1억 3천에서 한 4천 정도 있고요. 저축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출액이 많을 것 같지 않으니까 정확한 저축액은 없는데요. 자녀는 현재 없고 계획도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주택을 없고요. 무주택이고요. 성동구에 전세로 거주 중에 있고, 여기가 25년 4월경에 이제 만기라고 하셨습니다. 순자산을 계산을 해보면 한 9억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생각하시는 거는 이 순자산 9억하고 한 대출을 4억 정도 받아서 가시려는 주택이 한 13억 내외 정도 되는 주택까지는 고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게 의견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을 여러 개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지금 주택을 매수하는 게 맞는 걸까? 질문인데요. 일단 현재는 무주택자이고요. 자산도 많고 소득도 높은데 매수 타이밍을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정확히 이제 매수 타이밍을 볼 때는 대중들의 생각과 좀 반대되는 의사결정을 딱 하면 되거든요. 근데 대중들의 생각을 부동산 시장에서 읽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현재 시장을 보면은 거래량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완전히 급감을 했죠. 급감한 사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경제적인, 정치적인 현재 시국도 있습니다만은, 직접적인 거는 사실은 이 대출에 대한 규제거든요. 대출에 대한 규제가 보통 언제 풀리냐면 25년 초에는 이제 반드시 풀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택을 취득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주택이 거래량이 좀 살아나고
대출 규제가 풀리는 걸 봐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대중들의 생각과 조금 반대되는 거, 그리고 한 템포 좀 빠른 생각을 하면은 그 시점이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대출 규제가 있어서 사려는 주택에 12억, 13억, 14억 이런 주택들이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계약을 해놓고 잔금을 내년도 초에 하신 다음에 어차피 내가 4월경에 전세가 만기니까 자연스럽게 갈아타기를 고려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 걸까의 답변은 지금 시점이 저는 괜찮은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당 청구 2편한 세상하고 광장동 현대파크빌 10차를 고려해 봤는데 둘 중에 어디가 괜찮은가? 제가 이 매매가액을 과거 시세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봤거든요. 거래량까지 봤는데 둘 중에는 광장동에 있는 아파트가 조금 더 저평가인 구간이다 라고 좀 평가가 되고요. 다음 말씀하셨던 현대파크빌 10차뿐만 아니라 광장동에 가보시면 좀 한강변에 더 붙어있는 단지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 단지들을 좀 같이 보면서 급매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이 계획이 없는데 학군지도 보는 게 맞는 걸까? 아파트 매수 후 황금성 측면에서 봐야 하는 건지, 학군이 좋으면 향후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봐야 하는 건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자녀 계획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학군지를 우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하신 논리가 다 맞아요. 황금성도 그렇고요. 수요층 자체가 좀 더 탄탄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도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고, 하락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고, 아무래도 수요층이 탄탄하다 보니까 흔들림 자체가 크지 않아요. 전세가도 좀 높고요. 말씀드렸던 이 광장동에 있는 아파트도 사실은 이 정도 체급에서는 학군지에 속하거든요. 저런 단지를 충분히 보셔도 괜찮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학군지로 가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번째 질문은 재개발 구역을 하나 보셨어요. 신당 8구역 재개발 입주권 매수는 어떤지 라고 하셨는데, 일단 질문을 거주 겸 투자로 본다라고 하셨는데, 신당 8구역은 입주권이란 말이죠. 입주권이라서 여기는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해놨다가 투자성 측면에서 고려해서 매수를 하는 전략일 텐데, 말씀하셨던 질문 중에서는 신당 8구역이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투자성 자체는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 두 번째는 향후에는 신축의 물량이 워낙 급감을 하고 귀하다 보니까, 공급량이 없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게 신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의 시세가 더 빨리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당 8구역을 보셔도 되는데, 거주하고 투자를 이제 분리하셔야 되는 단점은 일부 존재를 하죠. 그래서 고려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질문 하셨는데, 대단지이고 역세권에 방 3개, 화장실 2개, 신축은 안 되더라도 준신축을 희망한다. 10년 초반 된 단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축, 준신축으로 갈수록 일단 투자성 자체는 조금 낮아지는 주택 매매 가액이거든요. 13억, 14억짜리 이런 주택을 보는데, 신축이거나 준신축의 주택을 보면은 사실 투자성은 좀 낮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건물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건물의 가격은 이렇게 내리고요. 근데 토지의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오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거는 준신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애매한 연식인 거잖아요. 매물 컨디션 자체도 그렇고 실거주 만족도도 좀 떨어지는데 이런 투자성도 좀 떨어지니까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을 잘 하시는 게 첫 주택 취득에선 굉장히 중요한데, 남편분 직장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강동구라고 했어요. 강동구에도 보면 좀 괜찮은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애매한 거는 가지 말고 신축이 좀 빨리 될 수 있는 신당 8구역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신축이 빨리 되는 여길 가거나, 아니면 건물 가격이 이미 다 떨어져 버린 토지 가격이 있는,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데는 재건축이잖아요. 재건축 정비 사업, 이런 데가 이제 강동구에도 있거든요. 남편분 직장 바로 인근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삼익 그린 2차라는 단지가 있는데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입지 대비 좀 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대단지이고 재건축을 했을 때 매우 좋은 단지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수리를 일부 하셔서 사시면은 크게 몸테크도 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좀 하는 게 좋아요. 즉 애매한 연식을 가는 게 아니라 신축이 빨리 될 거를
입주권을 사는 거나 아니면은 뭐 시간을 좀 두고 우리가 거저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중에서 본인이 갈 수 있는 좋은 입지를 선점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첫 번째로 투자성을 높인다 라고 하면은 신당 8구역을 보시는 게 좋고요. 이와 비슷한 체급으로서 제가 영상으로 많이 올려드린 비슷한 속도의 입주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당 8구역보다 조금 더 한강변에 접해 있고 조금 더 입지적으로 더 우수하고 투자성이 좋은 지역들을 제 영상에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지역을 좀 넓혀가면서 여러 지역들을 좀 보면서 매수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정비사업이 내가 이제 무주택자고 주택매매가 처음이다라고 하면 사실 좀 어렵거든요. 어려우면 두 번째로는 광장동에 있는 아파트,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한강변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여기도 나쁘진 않은데 한강변 단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남편분의 직주 근접을 좀 선호하시고 나는 재건축의 어떤 투자 가치를 좀 높일 거다라고 하면 강동구 일대에 있는 삼익그린 단지를 같이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이제 주택 매수 타이밍은 지금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는 게 좋고요. 내년 초가 되면 대출 규제도 많이 완화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거래량이 반드시 살아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에 매수하는 거는 타이밍상 조금 늦을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